자, 우리가 2강째죠. 제2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케팅 요소가 중요해요. 포피믹스죠.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유통 경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케팅 믹스는 이 표적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를 다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 세분화 다음에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 마케팅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포피가 이제 결합돼서 배합이 되는데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용하는 마케팅 요소들이 이제 결합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포피믹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 변수가 있고 우리가 반면 환경 변수가 우리가 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업 환경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가 두 가지는 뭐 여러분이 꼭 아실 거라 보고요. 마케팅 관리 모델은 이제 이 포피의 모델의 중심에 대해서 고객이 있다. 모든 마케팅 활동에 고객이 필요한 욕구와 만족을 또 우리가 다 따져보고요. 환경 변수는 정치, 법, 사회, 문화, 기술, 경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이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제가 연결시킬게 이 포피 대신 이 코틀러는 이 네 가지 C로서 봐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이므로 고객 또는 고객 가치, 그죠? 뭐 영어는 뭐 제가 안 적고요.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객, 커스터머죠. 그래서 이 고객 가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라는 가격은, 자, 가격은 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심리적 부담이 그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코스트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비용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자, 구매하는 장소, 플레이스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도 편의성을 봅니다. 컨비니언스. 그래서 편의성을 보고서 이걸 이제 다 포피를 이 C로 바꾼 거죠.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은 이제 이 전달하는 일방적인 전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고객 입장을 고려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중요하다. 판쪽 입장이 아니라 이 고객 입장을 봤을 때는 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프로모션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04페이지로 갈게요.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10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9번 문제죠. 최근 들어 마케팅의 포피를 이제 4C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프라이스는 우리가 비용이고요. 프레이스는 편의성. 그다음에 프로모션은 커뮤니케이션. 제품, 프로덕이 우리가 이 커스터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 16페이지 소매 고객의 특성 및 점포 선택, 그 소비자 행동 분석에 대한 의미, 그래서 그냥 밑줄 만짝.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 소비자의 행동 분석의 틀. 자, 니은만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들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 외부적인 마케팅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도 있다. 자, 이 구매 행동의 네 가지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에가 고관여, 저관여, 그 다음에 브랜드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브랜드 간에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이렇게 보는데요. 자, 복잡한 구매 행동이라는 건 당연히 소비자들이 구매에 높이 관여하고 브랜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각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품이 비싸고 구매 위험이 수반되며 가끔 구매하고 자기 표현적 측면이 강할수록 구매에 높이 관여한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바꿔냈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비싸고 가끔 구매하며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관여를 보이지만 브랜드 간에 별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귿에 보시면은
구매 후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 구매한 브랜드의 단점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구매하지 않는 브랜드의 좋은 점을 알았을 때 그때 구매 후 부조화, 즉 구매 후 심리 불편함을 겸허할 수 있고요. 요거가 이제 습관적 구매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 행동.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비자와의 관여도가 낮고 구매 브랜드 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상황에서 소비자 행동은 일반적인 구매 결정 과정이 10년 태도 행동의 순서를 거치지 않는다.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은 소비자 관여도가 낮지만 브랜드 간의 차이가 우리가 상당히 큰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추구를 또 구매 행동을 보인다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문제를 105페이지 가서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자, 105페이지 가시면 13번 문제입니다. 자, 105페이지로 가시면 자, 105페이지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소비자 구매 행동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과의 거리가 먼 것은 자, 4번 주기적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구매할 빈번하게 발생되는 건 습관적 구매 현상이에요. 우리가 딱 들어봐도 습관적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17페이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과정이니까 한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해서 구매에 대해서 대안평가, 구매결정 및 구매 후 행동인데요. 자, 문제의 인식이라는 건 넘기시면 그냥 소비자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를 이제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합니다. 내적과 외적이 있어요. 내적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끌어내는 과정이고요. 내적 탐색을 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표들을 환기, 상표군이라고 하고 외적 탐색은 기업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광고, 진열, 판매원 등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외적 탐색은 환기 상표군에 추가되는데 환기 상표군에 속한 상표와 외적 탐색을 통해서 추가된 상표를 통틀어서 고려 상품군을 하거든요. 고려 상품군에 속한 상표들은 높고 그 대안의 평가 선택이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적과 외적을 또 바꿔낼 수도 있다는 것도 보시고요. 대안의 평가는 그냥 제목 위주로 제품의 특성, 중요성은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도가 높으냐, 상표 신념, 상표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효용 함수, 그 다음에 대안평가의 방식은 보완적과 비보완적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구매 결정 및 구매. 자, 구매 의도 형성에서 구매 의사 결정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타인의 태도라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 요인, 구매 의사 용도의 구매 의사 결정 사이에 지각된 위험에 대해 회피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구매 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별표. 니은번에 보시면 소비자는 기대보다 제품 성과가 크면 만족하고 기대보다 제품 성과가 작으면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불만족하는 경우 갈등이나 심리적 불편함, 즉 인지적 부조화를 또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0페이지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도 그렇게 초점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소비자는 소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일같이 수없이 수많은 그 마케팅 자극을 노출되어 있다. 이 노출이라는 단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노출은 밑에 야구선수의 모자, 장갑 등 세세한 부분에 로고를 넣어서 TV에 중계 때 자유롭게 노출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주의는 이제 어텐션인데요. 주의와 관여도, 광고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관여도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 20페이지 정도. 자, 이 주의는 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주의와 관여도라는 것은 고관여도와 저관여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관여도는 관여도가 좀 낮은 거. 자, 어떤 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필품이죠. 생필품. 그래서 우리가 편의품이 됩니다. 편의품이 되고, 그 다음에 고관여도는 우리가 선매품입니다. 선매품. 우리가 선매품은 이제 나중에 편의품하고 선매품하고 전무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매하고 전무품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럼 관여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또 높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죠. 지각이라는 자체. 자, 지각은 제목이죠. 선택적 주의. 주의 자극 중 극히 일부에만 주의를 기울이고요. 선택적 왜곡. 그는 일단 주의를 기울여 받아들인 정보를 자기들이 미리 갖고 있던 선입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고요. 특정 제품에 대해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제품의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쁜 정보는 여간해서는 수긍하지 않는다. 그만큼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보유라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기억하는 경향을 의미하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거부해버린다. 자, 반응과 태도.
자,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반응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현상을 인지적 반응해서 느낌이 느껴지는 현상을 전서적으로 반응하고 자, 태도라는 것은 마케팅 작업을 지각하고 있는 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태도가 있고요. 기억, 메모리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다. 단기 기억은 정보가 처리되는 가상의 공간이며 장기 기억은 이제 정보가 저장되는 가상의 공간이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 단기 기억은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는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같은 게 중요하겠죠. 남이 전화번호를 들었을 경우 몇 번의 반복, 연습을 거쳐서 기억하는 경우 반복 연습을 행하는 장소가 단기 기억이고 처리된 것을 저장하는 것이 장기 기억이다. 그럼 장기에는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단기 기억 속에 인출되어 지각 영향을 또 미치고 나아가 의사결정을 준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행동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요건 좀 체크해 보십시오.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객관식 문제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게 또 쫓아오는 게 싹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요인,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 요런 거 우리가 또 객관식 문제 아주 잘 내죠. 심리적 요인. 자, 문화적이라는 것은 문화가 들어가. 문화, 하위 문화, 사회 계층. 자, 중고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실 거고요. 중고 집단의 가족, 역할, 지위. 그 다음에 개인적은 뭐 가족이라는 단어와 뭐 경제적 상황, 라이프 스타일, 인성, 자아 개념인데 개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또 생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은 뭐 동기부여라든지 심리적으로 지각이라든지 계속 학습을 한다든지 우리가 신념과 태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장난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자, 105페이지로 갑니다. 자, 10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11번 문제가 있어요. 자, 구매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 있다. 이들 세부적으로 각 몇 가지 요소들로 영향을 받는데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서부터 2번, 3번, 5번은 심리적입니다. 4번 개성은 개인적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 22페이지 가시면은 자, 구매자 시장의 세분화와 표적 시장입니다.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이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표 마케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포피믹스가 있으면 자, 그 STP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STP 전략은 자, 먼저 시장을 세분화시켜요. 세분화. 그래서 세분화라는 자체는 세그멘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자, 세분화라는 자체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눠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나눠서 자, 이쪽에서 타겟팅을 합니다.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자,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우리가 표적 시장의 선정이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표적화시키는 거죠. 표적 시장의 선정.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난 중상층의 마케팅을 할 거야. 그럼 포지셔닝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씁니다. 차별화라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품의 공급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럼 내가 얘한테 물건을 팔려면 어떤 물건이 경쟁사보다 차별화시키는 위치, 포지셔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목표 마케팅에 대한 것은 타겟 마케팅입니다. 전체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구분돼서 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 부분을 선정해서 그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마케팅이죠. STP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제품의 시장을 세분화해서 기업의 능력과 제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선정한 후 목표 시장에 대해서 최적의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세분 시장의 프로필 개발을 해서 자, 요 시장이 있다면 그 세분된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프로덕트나 포피믹스를 이제 하면서 그 매력도를 평가하는 거, 나한테 매력을 줄 수 있는 표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정을 했다면
그 시장 위치화에서 어떻습니까? 각 표적 시장의 포지셔닝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위치, 자리 잡음, 각 표적 시장의 마케팅 미스를 개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세분화라는 단어 다음에 표적 시장이라는 것은 세분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라는 자체는 거기에 표적 시장의 포지셔닝 개발한다는 것이 있어요. 표적 시장이 나왔으니까 그 단계다. 이 순서 STP라는 거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대량 마케팅과 목표 마케팅. 그래서 제목 위주로. 대량은 매스 마케팅이에요. 대량 생산. 당일 제품을 전체 시장 고객 욕구의 동질성을 가지고 대량 생산 판매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 중에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 초점을 둬서 최소의 비용과 가격으로 최대의 잠재 시장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에 의한 원가 절감.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규모를 크게 해서 생산비를 다운시키는 거죠. 제품을 차별화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성능이나 디자인, 품질 등의 다른 제품을 둘 혹은 그 이상의 생산해서 판매하는 마케팅이고, 자, 각각 다른 상이한 시장 부분에서 소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성을 제공하면서 다양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자, 목표 마케팅이 타겟 마케팅입니다. 이제 세분화된 마케팅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 부분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각 시장 부분에 적합한 제품과 마케팅 미스를 개발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세분화 마케팅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범위와 경계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는 건 나중에 뒤에 내용이 나오면 거기와 좀 연결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고객을 할 것이냐,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자체가 나오죠. 그럼 세분화된 동질적 소비자에서 비해 보시면 두 번째, 시장을 특정 기준으로 나누어서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돼 나누어서 시장을 세분시장이라고 하고, 시장 세분화의 성격은 이질적인 시장을 몇 개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장은 수요 곡선의 위치와 기울기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제품 또는 마케팅 미스를 필요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가볍게 터치한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각기 세분화된, 각기 상이한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건은 내부적으로 동질적, 외부적으로 이질적이다. 개개의 세분시장 마케팅 변수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만큼 이질적이어야 된다. 시장 내 소비자들이 마케팅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만약 세분시장에 내 이질적인 소비자가 있다면 다른 소비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문제가 됩니다. 특정이 또 가능해야 되죠. 구매자 특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세부시장의 크기와 구매력을 측정한다. 세부시장의 특성, 구매력, 크기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적절한 전략을 또 수립할 수 있죠. 가격 민감도,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움직이지 않는 집단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민감도 높은 소비자 집단과 낮은 소비자 집단을 구분해서 가격 민감도 측정이 어렵다면 시장 세분화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규모도 따져봐야 돼요. 실체성. 세분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수익률이 높아서 별개의 시장으로 개척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실체성이라고 하고요. 근접 가능해야 돼. 세분시장의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근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현재 유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저기 외곽인지 TV신문이 보급이 안 돼요. 광고를 거의 접하지 못하는 세분시장은 마케팅 입장에서 의미가 없죠. 안 먹힙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돼. 세분시장 일정 기간 걸쳐 일관성이 있는 특징을 지녀야 되고, 자, 세분시장 구분 기준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유효 타당성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보다 시장 세분화, 뒤에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시장 세분화의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요게 이제 별표를 한 하나 정도 우리가 칠 내용인데요. 자, 시장 세분화는 전체 시장의 일정한 기준, 연령, 성별, 지역 등 소비자의 특성, 사용량, 상표, 애호도 등 제품의 사용 형태에 따라서 동질적인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1, 2, 3, 4가 중요해요. 1번, 서로 이질적인 소비자 요구를 가져야 된다. 동질적이 아니고. 두 번째, 충분한 시장 규모를 가져야 되고, 접근이 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특징과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선다니까 네 개 딱 좋죠. 자, 그 기준은 밑에 세분화의 기준은 고객 행동 변수와 고객 특성 변수가 있다. 두 가지 변수의 평가는 뭐 시장 세분화가 의미가 있는데, 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사용량, 상표의 충성도, 추구하는 편익, 고객 행동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객 행동 변수는 관찰과 측정이 어려워서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면 고객 특성 변수는 고객의 행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관찰이 측정이 또 용이하다는 얘기죠. 자,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별표 쳐놓으십시오. 아,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의 기준을 봤을 때, 자, 이거는 별표를 한 2개. 아, 요거 또 객관식이 싹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자, 지리적과 인구 통계적 변수 또는 사회 경제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 구매자 행동 변수 또는 인간 행태별 변수가 있는데, 자, 내용이 많은 게 뭐예요? 소비자입니다, 여러분들. 구매자 행동. 이거와 반대로 낼 가능성이 있어. 그럼 우리가 지리적은 뭐 지역, 인구, 이런 거, 기후, 이런 거 지리적이고, 심리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뭐 개성, 이런 것도 심리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구 통계적 변수, 사회적 변수와 구매자 행동을 바꿔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 통계적인 변수는 뭐 우리가 인구로 따진다는 자체는 연령이나 성별, 소득, 직업, 가족 규모, 가족 생활 주기 이런 거, 종교, 세대, 사회계층 이런 것들이 측정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구매에 대한 거는 구매 동기라든지 구매를 통한 혜택이든지 사용률, 사용 빈도에 의한 분류, 애호도, 상표로의 내가 어떤 상품을 좋아한다 애호도, 사용량, 사용자의 지위, 구매 준비 단계, 제품에 대한 태도는 다 구매자에 대한 거거든요. 실제 제품이나 제품 속성에 대한 구매자가 가지는 지식, 태도 등 그런 분류함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요게 인구 통계적 또는 사회적인 변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매자거든. 자, 그러면 그 행동에 따라서 행동 변수에 따라서 요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페이지를 가지면서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 문제는 딱 봐서 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아, 이걸 갖고 자, 그래? 박스가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바꿔내겠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페이지 2번에 가시면 소비자 행동 분석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가족의 생활 주기. 이거는 인구 통계적 변수, 사회적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0페이지 2번의 정답은 5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세분 시장의 평가라는 것은 뭐 경쟁 우위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전망이 좋은 세분 시장을 선택하고 시장 규모, 시장의 성장률 등 시장 요인과 우리 자원이 뭐인지, 자사의 자원, 마케팅 믹스 등 적합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시장 요인은 세분 시장의 규모를 본다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큰 시장은 성장률이 낮고 많은 경쟁자가 있어. 또 경쟁에 또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많거든요. 그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서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데 소규모 기업의 경우는 소규모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규모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당연하죠. 자, 세분 시장의 성장률은 뭐예요? 미래입니다. 앞으로. 성장률과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현재 경쟁자와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도 중요하지만 잠재적도 세분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적합성, 우리가 매력적인 시장이라도 기업 목표가 어긋나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기업 목표나 적합성, 자원, 능력 같은 거 따져봐야겠지.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의 이점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특정 시장의 부분의 바탕을 좀 마케팅 계획과 예산을 수입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해서 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가 중요하니까 욕구, 구매 동기 등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마케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매출액의 증대를 가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야. 또 박스 쳤어.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또 시험 문제 비교해서 나와요. 자, 갑니다. 27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지? 차별화와 세분화가 달라 그랬어. 그 제품을 차별화시킵니다. 제품을. 자, 근데 이 시장이라는 자체는, 시장 세분화라는 자체는 사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시장 세분화라는 건 이지 시장이야. 그래서 내가 나누는 시장이 다 틀려. 고소득, 중상층, 저소득층. 상이한 시장 부분에 소구돼서 제한된 시장에서 깊이를 추구해서 마케팅 개념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마케팅 개념이라는 자체로 이제 소비자 위쪽으로 가야죠. 근데 판매 개념은 제품 차별화 이제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가볼까요? 그럼 이제 앞쪽에서 잠깐 생각이 안 나실 텐데 교재로 가시면 우리가 몇 페이지 있었어요.
교재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시장 세분은 마케팅 개념으로서 고객 중심으로 나누는 거고요. 판매는 이제 기업 중심으로 이제 판매 개념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제품 차별화라는 자체는 동질성에서 구매자에게 다양한 제공을 하는 그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 범위에 대한 경제인데, 자, 우리가 24페이지 보시면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우리가 따로따로 독립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에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자, 우리가 냉장고와 에어컨처럼 성격이 유사한 결합 생산물의 경우는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과에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냉장고 쓰면 또 에어컨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깊이를, 자, 우리가 그 폭을 더 추구해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의 선정, 타겟이죠. 그 표적 선정은 기업이 시장에서 진출하기 위해서 그 각 시장 부분을 평가하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장 부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 세 가지가 있어. 비차별화, 차별화, 단일 시장 집중화 마케팅.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죠. 자, 차별하지 않고 차별한다. 그 비차별은 이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수요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 유용한 전략,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판매, 원가점이 가능하죠. 차별화는 시장의 존재를 인식해서 각각의 다른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전략입니다.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전략이면서 세부 시장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마케팅 활동에 수행하는 계층 마케팅이다. 단일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 능력이 제한됐을 때 어떻습니까? 시장 상인이 원자 부족, 집중화됐을 때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돼 있어. 그럼 하나 또는 소수의 시장의 부분에만 시장 점유를 얻고자 할 때는 이게 좋죠. 그래서 진출하는 시장 부분,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는 게 니치예요. 틈새 시장. 그래서 강력한 시장지를 향유한다. 그래서 소수의 시장 부분에서만 높은 시장 점유를 얻고자 하는 건 뭐니? 단일 시장이죠. 그래서 집중화 마케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문제 자체는 이제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109페이지 가볼게요. 자, 109페이지에 21번 정도. 자, 109페이지 21번.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표적 시장의 선택 전략이 좋은 것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페이지를 제가 적어드리는 게 좋죠. 109페이지에 21번을 보세요. 자, 이게 집중 마케팅 전략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단일 시장에 집중 마케팅, 그러니까 단일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될 수도 있어요.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그 세분 시장에서 니치,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강력한 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어때요? 어떤 그러한 시장지를 향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일 시장에 생략됐지만 집중화 마케팅이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래서 요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의 표적시장 선정에 대한 고려 요소도 우리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표적시장을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된다. 기업의 자원, 제한한 경우는 이제 집중 마케팅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그 위에 있었잖아요. 기업의 자원이 제한된 경우는 뭐니? 집중 마케팅이 바람직하고요. 제품이 동질하다. 동질적 제품 비차별적 마케팅입니다. 이질적 제품 차별적 마케팅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 동질적은 비차별이지만 이질적은 차별하다. 당연하지. 이질적은 다르니까 차별화시키고 동질이니까 비차별시키죠. 당연한 거죠. 제품 수명 주기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 도입기에서는 비차별화 마케팅이 낫겠죠. 빨리 내 확보를 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숙기에서는 차별화 정책. 우리가 포화 상태잖아. 경쟁자는 많잖아요. 전략이 필요하고. 시장이 동질성일 때는 비차별화가 낫고, 경쟁자가 많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차별화 전략이 또 전략이 바람직하죠. 경쟁자의 마케팅은 이제 비차별 마케팅 전략 구사할 때 차별화 마케팅을 사용하게 되면 또 효과가 있다. 자, 소비자의 민감도. 민감도가 얼마나 민감한지. 낮은 제품은 비차별 마케팅 전략 맞고, 민감도 높아? 차별화시키자. 이게 낫다는 거죠. 자, 매력적인 시장 부분에 대한 발견입니다. 제품 시장 집중 전략. 그러니까 집중적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강력한 시장 위치 확보, 특별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느냐, 높은 위험을 또 직면합니다. 제품 전문화 전략. 여러 고객 이 집단에 판매할 수 있는 특정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특정 제품의 영역에서 명성 확보가 또 가능하고, 시장에 대한 전문화, 여러 개의 특정 고객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으로서 제품의 수가 많아야 되고요. 선택적 전문화, 다세분된 시장, 다세분 시장에서 진출 전략으로 규모, 성장 가능성, 수익성 관점에서 매력이 높고, 기업의 목적 및 자원과 부합되는 여러 개의 세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인데 위험을 또 분산하죠. 완전 도사 전략, 모든 세분 시장의 모든 제품을 제공해서 포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이제 파트를 좀 바꿔봅니다. 자, 제2절에서는 우리가 유통 경쟁 전략이에요. 제2절. 유통 경쟁 전략이다. 자, 이 파트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략이라는 게 있죠. 전략은 이제 환경의 제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사용하는 주요 수단으로 환경과 자원 등 동원의 상호작용 유형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전략이란 정확한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기업의 활동의 제약 조건이 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환경에 대한 조직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전략적인 수준은 어떤 게 있는지만 그냥 체크하세요. 여기는 그냥 체크만. 전사적인 전략, 사업의 영역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부 전략, 특정 사업을 이제 가져 단기별로, 기능 전략,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 경영에 주된 기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할 것이냐, 마케팅 전략. 그래서 우리가 전사적 전략과 사업부 전략이 이루어진 후, 그 다음에 마케팅 부분의 목표를 수립하고 시장 경쟁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 내 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자, 전략적 계획 수립은 뭐 밑에 단계, 기업 사명에 대한 정의, 미션이 있겠죠. 사업 영역의 규정, 임의 규정, 우리가 시장 지향성, 실현 가능성, 동기부여적 내용, 기업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경영 목표가 이제 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하는 거예요. 경영 자원의 제약 내에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 분석을 또 잘해야 되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의 수립.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장 전략을 또 수립합니다. 집약적 성장, 통합적 성장, 다각화 성장이 있다. 자, 사업의 정의와 사명 목표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 자, 사업의 정의, 목표 고객 집단이 누구냐. 그 다음에 충족돼야 하는 고객의 편익이 무엇이며, 고객의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 즉 핵심 기술, 역량, 이런 것들. 자, 타겟 마케팅은 고객이 명확히 하고 고객들과의 추구하는 편익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레빗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고객이 얻는 편익 중심이 아니라 생산하는 제품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마케팅 근실을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레빗은 학자거든요. 자, 기업의 사명, 미션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구정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의 비전을 우리가 의미하며 다른 기업과 차별화시켜주고 그 활동 영역, 다 이게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활동 영역을 규정한다. 자, 기업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이 성장과 발전의 방향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욕구에 대한 행동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기업의 목표,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달성돼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업 목표를 정하고 마케팅 목표를 정한 다음에 마케팅 전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어떻습니까? 목표 설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순위의 확립, 그 다음에 계량화, 그 다음에 현실적 일관성.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위의 확립은 어느 조직체든지 보통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래서 판매 증가라는 목표는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목표와 어떻습니까? 상시될 수 있다. 판매를 늘리면 또 제품을 개발하고 광고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니까. 자, 계량화. 그래서 가능한 목표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해야 된다. 현실적. 목표는 또 현실적이 된다. 회사의 자원과 한정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따져본다. 일관성은 이제 서로 일관이 돼야 되죠. 사회 목표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목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래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명과 달성하고자 목표를 확립해서 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 그 사업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포트폴리오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류회사다. 그러면 내가 택배로 갈 것이냐, 일반 화물 운송이냐, 벌크냐, 컨테이너냐, 하역이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기업 내 주요 사업 부분, SBU라고 하거든요. 위치시켜서 분석해서 매력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 중에서 어떤 부분을 확대해 강화하고 어떤 부분을 축소시킬 것, 제거할 것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BU라는 것은 전략적 사업 단위를 얘기를 해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사업 단위가 되죠. 그럼 전략적 사업 단위의 특징은 밑에 A번만. 독립적인 사업 단위라든지 분권화된 사업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은 뭐 모바일이 있겠고 반도체, 가전제품, 또 미안에 그 사장, 부사장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은 BCC 기법, PP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킨지 그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 등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자, 지금 보시는 밑에 PPM입니다. PPM. 그래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미국의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 시장 성장률과 밑에 보시면은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에 의해서 매트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 저는 요게 이제 가장 출제가 잘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이제 깊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도입부예요. 그러면 시설 투자, 자금 소요가 된다면 모험심이죠. 창업가 정신이죠. 퀘스천. 그래서 우리가 이 모험심을 다해서 창업가 정신으로 개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입니다. 스타라는 자체는 자, 고성장 고점유율이에요. 성장기로 들어갑니다. 집중 투자를 해서 유출과 유입이 많아서 마케팅 능력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캐시 카우, 수익 추정, 우리가 수익 주종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성장 고점유율로서 성숙기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줄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혁신 마케팅을 이제 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원가에 대한 것을 따져보고 이런 걸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구라는 자체는 사양 사업입니다. 저성장, 저점률이 되죠. 이건 쇠퇴기에 가죠. 여기서 더 이상 투입하면 안 되고요. 캐시플로우 우리가 유입 좀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본다면 개발 사업, 성장 사업, 수익 주종 사업, 사양 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대응 전략도 각각 물어봐요. 문제를 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BCG에 대한 추천 사항. BCG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사업의 이동 방향이 있고 올바른 자금의 이동 방향이 있거든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맥켄지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지에 나온다면 지금 PPM이에요. 그러니까 PPM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씩 본 다음에 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2강까지 했죠. 제3강은 제가 그 PPM을 조금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한 2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제2강은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그 14페이지에 마케팅 요소로 갔죠.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코틀러는 이 포피믹스를 사시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를 커스터머, 고객, 프라이스를 코스트, 비용, 프레이스를 편의성, 컨비니언스, 프로모션을 커뮤니케이션.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우리가 17페이지로 가시면은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과 습관적 구매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요. 부조화 감소 행동은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럼 아닌 거 습관적 구매 행동과 바꿔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쭉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22페이지 풀었던 22페이지 개인적과 심리적 요인을 바꿔냈죠. 그 다음에 23페이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이라는 요 단계,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뭐 넘겨보시면은 어떤 것도 중요하냐면 25페이지에 시장 세분화의 전제 조건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문제 풀어봤지만 인구 통계적, 사회적과 구매 행동 변수 비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제품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
넘기시면은 28페이지에 아까 기업의 자원이나 능력이 제한돼서 어떤 진출하는 시장 부분을 니치, 틈새 시장을 갖고 따지는 것은 집중적 마케팅이죠. 단일 시장이라고 생략이 됐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가고요. 유통 경쟁 전략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포트폴리오, 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시간에 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3페이지 제3강은 자, 3강에서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